안녕하세요. 리아님입니다. 저번 시간 8번째 강의에서는 브레이스 모델링을 배워봤고요. 브레이스 모델링 이어서 오늘은 간섭 체크랑 물량표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브레이스랑 수직 브레이스랑 수평 브레이스 걸어봤고요. 이렇게 모델링이 다 됐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 할 건 이제 간섭 체크라는 것을 시행하겠습니다. 간섭 체크는 보통 설정 명령을 돌리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컴포넌트 객체 선택. 해당 기능은 지금 컴포넌트 선택 상태에서는 컴포넌트 내부에 있는 객체가 선택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따로따로 선택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 상태에서 객체를 클릭했을 때 우측 하단부의 개수는 130개가 선택되어 있고요. 컴포넌트는 그룹 하나로 선택된 거고요. 두 번째, 컴포넌트 객체 선택을 클릭을 하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면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441개의 객체가 선택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간섭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컴포넌트 내부에 있는 이런 객체들 간의 간섭 체크도 같이 시행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일의 설정에 옵션으로 가면 첫 번째 제일 상위 항목에 가면 간섭 체크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필요한 여기 부분은 체크를 빼줄 겁니다. 자, 체크를 빼주고 이 부분 체크를 뺀 거 이해되시죠? 옵션에서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서 창을 닫고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능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드릴 거고요. 모두 다 선택해서 우클릭 간섭 체크 요 명령어를 클릭해 봅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모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가지고 얘가 간섭 체크를 시행하게 되고요. 첫 번째 확인해야 할 거는 여기 보니까 앵커, 플레이트랑 앵커가 많이 간섭이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보게 되면 이 베이스 플레이트랑 지금 이 앙카 볼트가 간섭 난다는 뜻입니다. 왜 간섭이 나냐면 이 베이스 플레이트에는 볼트 홀이 있어요. 이 홀이 비어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속이 꽉 차 있는 가상의 홀이 있다는 그런 데이터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홀이랑 이 앙카랑 이제 간섭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앙카랑 간섭 나는 부분은 저희가 모델을 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한다? 전부 다 무시하고 씁니다. 앙카랑 간섭 나는 부분은 전부 다 선택해서 얘는 왜 거기가 있어? 일로 와. 우클릭. 네. 얘는 무시하고 쓸 거다. 라고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시된 것만 요렇게 우클릭해서 그룹이 안 되나? 그룹, 그룹. 그룹에서 그룹으로 묶여버리고 그러면 간섭 나는 게 요 두 가지가 남았네요. 두 가지를 확인할 때는 자, 컨트롤 5번, 쉬프트 5번 컴포넌트랑 그 다음에 일반 부재들도 전부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고요. 선택했을 때만 얘가 진하게 표현되는 기능이 컨트롤 5번, 쉬프트 5번인 거 아시죠? 자, 여기서 보면 2번 항목을 선택해 보면 이 거더랑 브레이스가 이렇게 간섭 나 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간섭 난 이유는 접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이 부분도 컴포넌트를 제가 넣지 않았네요. 그래서 해당 부분의 컴포넌트를 다시 한번 넣어 볼 거고요. 얘는 잠깐 밑에 놔두고 여기 넣었던 컴포넌트 클릭을 할 때 객체 선택, 컴포넌트 선택 누르고 해당 컴포넌트 심벌이 안 보이지만 얘는 컴포넌트 그룹이에요. 심벌 보이게 해드릴게요. 컴포넌트 기호. 이 기호를 더블 클릭해서 이 속성값을 쓸 거기 때문에 얘는 확인 버튼을 누를 거예요. 자, 그리고 컨트롤 F 컴포넌트 넘버 11번 볼티드 가색 컴포넌트 걷어 찍고 브레이스 찍고 휠 버튼 그 다음에 얘도
걷어 찍고 브레이스 찍고 휠 버튼. 적용이 다 됐네요. 같은 속성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객체의 길이와 이 객체의 길이가 같아야죠. 등분한 거니까. 그죠? 그래야 같은 번호가 매겨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간섭 나는 부분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선택해서 여기 부분 객체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간섭이 해결된 부분은 초록색 플래그 깃발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은 간섭이 완료됐다라는 표시고, 얘는 수정을 했다, 뭐 고정을 했다, 픽스드인데 얘가 번역이 잘못됐네요. 수정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앙카 볼트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무시하고 쓸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또는 저장해서 쓰는데, 보통은 그냥 간섭 체크 완료되면 그냥 닫아요. 저장 안 할 건데 닫을 거예요. 이렇게 간섭 체크를 하는 것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긴 한데 제가 그걸 다 봐드리진 못하고 기본적인 항목만 설명을 드려요. 일부분의 객체만 선택해서 간섭 체크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간섭 체크. 보통 간섭 체크가 없고 풀 모델링이 잘 되었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리스트에, 간섭 체크 관리자 리스트에는 항목이 비어 있고 좌측 하단부에 보면 간섭 체크가 완료되었고 충돌하는 객체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나타나 있죠. 그래서 간섭이 없는 부분은 이 메시지가 뜨실 겁니다. 자, 간섭 체크가 다 끝났다고 두고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물량표를 만들 건데, 물량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번호 부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번호 부여를 저희가 잠깐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모델 번호 부여하기 전에 연습부터 할 겁니다. 연습해 볼게요. 파일, 새로 만들기. 얘는 M4번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 모델 저장하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같은 버전이에요. 2019 i 버전.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 2019 i 버전 서비스 팩 1. 그 다음에는 라이선스는 교육용 라이선스를 아직 쓰고 있습니다. 자, 번호 테스트를 먼저 할 건데 저랑 똑같이 모델링 하면 돼요. 보호 명령어 클릭해서 1점, 2점. 그 다음에 여기도 1점, 여기는 9천짜리 생성해주고, 여기는 3천짜리, 그 다음에 여기는 6천짜리 우클릭 중단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우클릭 복사 1점, 2점. 자, 위쪽으로 복사했어요. 여기 있는 이 객체들만 제가 선택을 해서 Shift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속성창 나오죠. 여기서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부재의 넘버링의 시작 번호, 얘는 1번부터가 아니라 1001번부터 나가도록 요 두 값만 수정을 할 거예요. 수정. 자, 그리고 바탕화면 더블 클릭해서 표시 탭에서, 표시 버튼에서 고급 탭, 부재 이름은 부재와 어셈블리 번호가 나오도록, 선택된 거 말고 모두 나오도록 수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음표가 되어 있는 거는 모든 객체의 특정 객체의 번호 부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나온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태클라스 스트럭처스는 먼저 생성한 순으로 이제 번호 부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바로 도면 및 레포트에서 넘버링 설정 항목으로 가면 넘버링 설정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넘버링 설정 창이 나오고요. 저희가 볼 거는 한 요 정도, 일단 얘만 먼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모든 번호 재설정, 모든 객체의 번호를 재설정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 번호 재사용. 이 옵션은 뭐냐면 자,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객체가 있었어요. 객체가 있었는데 제가 번호 부여를 하면서 2번이 삭제가 됐을 때 모델링을 하면서 여기다 쓸게요. 1, 2, 3, 4 여기까지만. 이전 번호 재사용을 체크하고 번호 부여를 하게 되면 2번이 삭제됐을 때 새로운 객체가 들어왔는데 얘가 5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도 될 수도 있어요. 자, 얘를 체크했을 때는 이전 번호 재사용하니까 이빨 빠진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기능. 자, 만약에 얘를 체크 안 하게 되면 아까 같은 경우에서 4번에서 2번이 삭제됐는데 특정 객체가 들어왔을 때 얘는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얘는 5번 이빨 빠진 거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부재 확인은 잘 안 써요. 한 번도 10년이 넘었지만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 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그럼 수정됨. 자, 새로 만든 거는 모델에서 번호 부여 이후에 새로운 객체를 추가했을 때 그 추가한 객체의 이전 번호랑 비교할 거냐 아니면 아예 새 번호를 넣을 거냐에 대한 옵션이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특정 객체들이 또는 어셈블리들이 이제 제작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는 뭐 도면이 출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선택사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된 항목들은 새 번호 선택과 이전 번호 비교, 그 다음에 없던 옵션이 있죠. 가능하면 번호 유지, 가능한 한 번호 유지. 얘는 제가 헬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서를 여기 두고 F1번 누르면 커서를 갖다 대고 F1번 누르면 테클라 유저 어시스턴스 창이 나타납니다. 로딩 시간은 조금 걸려요. 로그인 됐고 기둘기둘 나와라. 네, 나왔네. 넘버링 일반 설정. 자, 허용하고 여기 보면 가능하면 번호 유지. 자, 예를 볼게요. 예를 들어 모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어셈블리 B1과 B2가 있는데 나중에 B2가 B1과 같아지도록 수정했다고 가정합니다. 가능하면 번호 유지 옵션을 사용하면 모델을 다시 넘버링할 때 B2는 B1이 되지 않고 B2라는 번호를 다시 유지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해되셨죠? B1, B2가 있었는데 B2가 나중에 수정이 돼서 B1이랑 똑같은 형상으로 되더라도 이 옵션을 쓰게 되면 얘는 B2를 그냥 유지합니다. 라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F1번 눌러서 유지 어시스턴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처음 번호 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넣고 새 번호 선택한 상태에서 적용 버튼만 눌러두고 여기 놔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번호 부여를 할 건데 이번에는 여기 있는 객체 얘만 선택할 거예요. 하나만. 자, 넘버링 수행에서 선택한 객체 번호 시리즈. 얘는 선택한 객체의 번호 시리즈 중에서 자, 접두사와 시작 번호가 같은 애들만 번호 부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얘만 선택을 했잖아요. 위에 있는 거는 시작 번호가 1001번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만 선택해서 수행 선택한 객체 번호 시리즈를 누르게 되면 위에 있는 객체는 번호 부여가 되지 않고 선택한 접두사와 시작 번호가 같은 것만 번호 부여가 됐죠. 물론 다 하려면 그냥 컨트롤 A 누르고 다 선택해서 번호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기능이 있는 거는 가령 철구 같은 경우는 먼저 제작해야 되고 먼저 도면이 나가야 되는 부분 객체들이 있어요. 대부분 기둥이 먼저 제작
돼야 되기 때문에 기둥에 대한 부분을 디테일을 먼저 완성하고 기둥 도면도 먼저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도면을 먼저 완성하고 번호뷰를 하고 내보내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자, 지금처럼 위에 있는 객체 하나 선택해서 똑같이 번호 부여하게 되면 얘는 1001번, B1002번으로 번호 부여가 됩니다. 되셨고, 자, 이번에는 제가 어떤 특정 객체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B1 객체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B2의 객체의 요 직접 수정 명령어 활성화 길이를 500 정도 키워봤어요. 직접 수정 끄고, 자, 그럼 객체 길이가 아까는 9000짜리였는데 9500으로 바뀌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모든 번호 재설정을 하지 않고 이전 번호 재사용 보통은 써주고,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요. 자, 새로 만든 거는 이전과 비교하고, 수정된 것도 이전과 비교해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적용 버튼을 누르고 객체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두 번째부터는 도메인 레포트에서 수정된 객체 넘버링을 수행할 겁니다. 쟤는 모델에서 수정된 부재를 확인하고 부재 번호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한 거랑 변경한 거만 번호 부여가 됐어요. 얘는 아까 1001번이 들어가 버렸네요. 얘를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됐네. 다시 백도 얘를 1번으로 다시 해보고 싶어요. 1번 경우의 수 좋아요. 수정 누르면 얘는 물음표 되죠. 다시 그죠? 이 상태에서 넘버링 설정에서 번호 변경에서 보면 선택한 부재 번호 지우기 있어요. 부재 및 어셈블리 번호 지우기. 부재 및 어셈블리 번호 지우기. 수정했기 때문에 얘는 근데 물음표가 떴기 때문에 그냥 해볼게요. 선택해서 넘버링 수행하면 얘는 똑같은 번호 B1이 들어갔어요. 얘는 B2가 됐고, 자, 또 다른 경우의 수. 이번에는 여기다가 B1 객체 하나를 더 B1이랑 똑같은 프리픽스 접두사를 가진 객체 하나 넣고, 이번에는 B2가 아니라 제일 뒤에 있는 B1. 자, 얘의 길이 값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얘를 길이 값을 500 정도 이렇게 키웠고요. 자, 이번에는 B1 하나를 추가했고, 얘는 B1이었잖아요. 그죠? 얘는 다른 객체가 될 것 같아요. 번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 번호 재사용을 하고, 수정된 것도 똑같이 이전과 비교해서 적용 버튼 눌러주고 다시 번호 부여 수정된 객체 넘버링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얘는 같은 게 됐고 얘는 B4번이 됐죠. 원래라면 얘가 B1이었는데 B1인 객체에서 형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를 하더라도 3번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얘가 B2였잖아요. 그죠? 아까 이 옵션 가능하면 번호 유지 옵션을 주고 얘 객체 길이 값을 B1이랑 똑같이 이렇게 맞춰봅니다. 비트 물음표죠. 그죠? 가능하면 번호 유지 옵션을 주고 얘는 적용 눌러주고, 그러면 가정하게 되면 B2랑 똑같이 생겼지만 이 옵션 때문에 이 부재 번호는 B2, MB2를 유지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B2 똑같이 생겼지만 B2, MB2를 유지하는 옵션 이런 게 있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호 부여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냐면 넘버링 설정에서 여기
마스터 모델과 동기화 이 옵션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갈 거고, 자동 복제도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는 기억했다가 제가 꼭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번호 부여 옵션은 특정 객체들이 이제 도면이 출도가 됐을 때, 뭐 도면이 납품이 됐을 때, 또는 이런 객체들이 제작이 되었을 때, 안 되었을 때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건 경우의 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고 넘버링 번호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보안사항으로 보통 번호 부여를 하게 될 때 저는 모델 백업을 가끔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모델 백업 꼭 백업했다가 넘버링을 잘못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모델 백업했다가 완료되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이 넘버링 설정에 있는 마스터 모델과 동기화 이 옵션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다음에 설명할 거고. 이렇게 번호 부여됐으니까 이번에는 아까 모델로 바로 돌아갑니다. B1번 모델. 네. 자, 번호 부여 테스트 했기 때문에 바로 컨트롤 A 누르고 넘버링 설정에서 옵션 값 세 번호 선택, 세 번호 선택 확인. 그 다음에 넘버링 수행해서 선택한 객체 번호 시리즈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모델에서 같은 객체들은 같은 번호가 들어갔을 거예요. 얘는 여기는 사용자 지정 조회에서 요거 눌렀어요. 클릭해서 파트 눌러보면 얘는 VB4, 얘는 VB5. 이거 보니까 번호 부여가 다르게 된 것 같네요. 자, 다르게 된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바탕화면 더블 클릭해서 표시에서 고급 탭으로 가서 부재 이름 선택된 것만 요 번호가 보이게 수정, 확인, 수정, 확인. 얘랑 얘도 지금 번호가 다르게 나타났네요. 그죠? 얘는 VB3, 얘는 VB2. 단품 번호도 다르게 나타났네요. 자, 번호 부여가 왜 잘못됐는지 다르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번호 부여했으니까 먼저 이 객체에 볼트를 잠깐 넣어 보니까 볼트 간격, 볼트 선택, 객체 선택 하면 위에가 35가 아니라 40, 35가 돼야 되는데 얘도 볼트, 객체 얘는 40, 35가 맞네요. 위에랑 방향이 다르게 나왔네요. 이 부분 틀렸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수정하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반 건축에서는 볼트는 이 게이지 값이 아닌 센터로 들어갑니다. 주의하세요. 그래도 저희는 센터는 쉬우니까 어려운 거 적용해 보는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볼트 속성, 자, 그리드 B열 열어서 볼트 얘가 어긋나 있네요. 그죠? 컴포넌트 선택 얘는 1번인가 2번인가 마이너스 2.5 얘는 마이너스 2.5 가져오기 뭐부터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해볼까요? 왼쪽 오른쪽 찍었겠죠? 그러면 왼쪽이 틀렸으니까 1번 얘는 플러스 2.5 수정. 이 레퍼런스 라인에 지금 잘 온 것 같네요. 여기도 확인, 여기도 확인, 여기도 확인 됐고요. 그 다음에 수평 브레이스 I 버튼 눌러서 6500 레벨로 가서 볼트가 체결이 된 레퍼런스 라인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짧게 된 거 여기가 또 틀렸네요. 더블 클릭해서 1번에는 마이너스 2.5가 아닌 플러스 2.5
이쪽은 됐고 이쪽은 맞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측정 볼트 클릭 볼트 클릭 그 다음에 앵글 40, 35. 물론 여기도 40, 35 이렇게 맞네요. 자, 다시 한번 모델에서 얘네들 번호를 지우고 도메인 레포트 번호 변경 부재 및 어셈블리 번호 지우고 리프레시. 자, 다시 번호부를 넣을 거예요. 이전 번호 재사용, 이전 비교 좋아요. 확인. 수정된 객체 넘버링을 클릭합니다. 두근두근 선택 같죠? 그죠?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번호가 다르니까 따로 생산해야 되니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같은 번호가 되도록 유심 있게 체크해 봅니다. 얘도 3번 같네요. 번호 부여가 다르게 나온 거는 말 그대로 모델에 표현된 객체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번호가 나온 거고요. 꼭 이 부분 주의해서 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번호 부여까지 다 됐고 운이 좋게 모델에 수정된 잘못된 번호가 들어가 있어서 모델이 잘못된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번호 부여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는 바로 물량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물량표는 도면 및 레포트에 보면 레포트라는 명령어 단축키 컨트롤 B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열어보면 레포트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물량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물량표 생성에 앞서서 첫 번째 해볼 거는 여기 보면 체크리스트 어셈블리라고 있어요. 체크리스트 어셈블리. 자, 얘를 먼저 해볼 건데 이 체크리스트 어셈블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모델을 잠깐 수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컴포넌트에서 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용접부만 선택해서 지울 거예요. 우클릭 중단 지우고 어셈블리 체크 Shift S 누르면 어셈블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되는 거 알죠? 단축키 저희가 Shift S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용접을 뺐으니까 얘는 이 플레이트는 어셈블리에서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 걷어에 어셈블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모델을 수정했기 때문에 이 객체 번호는 이제 나중에 물음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얘가 물음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어셈블리세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넘버링을 한 번 더 돌려주고 연습하는 거라서 번호 부여 많이 할 겁니다. 수정된 객체 넘버링 클릭. 자, 한 후에 여기 있는 레포트에 있는 이 체크리스트 어셈블리를 모든 항목에서 생성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이런 항목이 나타나요. 이 레포트는 뭐냐면 플레이트가 독립적으로 어셈블리 마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리스트를 찾아줍니다. 말 그대로 얘를 선택해 보면 모델에서 선택되거든요. 얘가 독립적으로 어셈블리로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 빌딩이라든지 일반 플랜트 구조물에서는 플레이트가 독립적으로 어셈블리 마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보통 플레이트는 이제 보조 부재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트들을 찾아주는 역할, 얘가 어셈블리 체크예요. 어셈블리 체크에서 독립적으로 플레이트가 빠진 거는 다시 용접을 시켜주시면 되고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 컴포넌트만 다시 수정을 눌러주면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 값으로 다시 반영해 줍니다. 어셈블리 체크 완료. 됐죠? 노란색으로 표현이 됐죠? 모델 수정했으면 다시 넘버링 설정, 옵션 값 확인하고 확인, 번호 부여 됐고요. 자, 이번에는 실제 물량표 생성합니다. 리스트 볼트 모든 항목에 대해서 생성 눌러주면
모델 안에 있는 모든 볼트의 개수를 보여줍니다. m다야 20짜리 TSB 볼트 길이 45짜리는 229개. 그러면 몇 포대를 주문해야 되느냐, 이 리스트 보고 아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드로잉 그로스 넷. 자, 그로스부터 모든 항목에서 생성을 눌러봅니다. 자, 눌러보면 얘는 어셈블리 타입으로 얘는 B1이 두 개가 있는데 그 B1에는 H300에 150에 6.5의 9T짜리 두 개 플레이트 볼트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서브 토탈이 이렇게 무게가 나간다라고 알 수 있어요. 얘는 어셈블리 단위로 물량표를 생성해 주는 거. 그래서 토탈 물량이 12톤 정도 나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레포트는 이제 어셈블리 단위로 물량표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그로스 모든 항목에 대해서 생성 눌러보면 얘는 현강 물량표예요. 현강 물량표인데 현강의 사이즈에 맞게끔 사이즈의 서브 토탈도 이렇게 포함을 해줍니다. 현강 물량표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 물량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생성 누르게 되면 플레이트는 같은 두께별 물량표를 이렇게 집계해 줍니다. 두께가 같은 것만 이렇게 서브 토탈로 물량을 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프로파일 길이, 개수, 재질, 무게값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형식 물론 원하는 타입으로 수정, 그 다음에 추가, 삭제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고요. 얘는 템플레이트 에디트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템플레이트 에디터라는 기능은 나중에 기본 교육이 끝나고 제가 따로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파일에 있는 템플릿 편집기를 가지고 물량표 만드는 거는 기본 강의 끝난 후에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레포트를 통해서 물량표를 생성하게 되면 모델 폴더에 가보시면 레포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레포트 폴더에 열어보면 확장자가 XSR로 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성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엑셀 파일로 열어보실 수 있어요. 플레이트를 더블 클릭, 이 PC의 다른 앱 찾기 누르기 전에 윈도우로 가서 EX 우클릭해서 파일 위치 열기 눌러보면 얘는 윈도우의 스타트 메뉴의 프로그램에 있네요. 얘를 우클릭 복사하고 이 경로에다가 넣어주고 엑셀 선택해서 열기 눌러주면 다음에도 이 파일이 엑셀로 이렇게 바로 열릴 겁니다. 실행 파일만 찾아주면 돼요. 이렇게 엑셀 파일로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저걸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엑셀을 열어요. 엑셀을 열고 원하시는 파일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물량표까지 만들어 봤고요. 번호 부여, 그 다음에 간섭 체크, 물량표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저는 랴님이었습니다.